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오늘은 12번째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글쓰기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글쓰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개 글쓰기 하면 타고나야지 뭐 재능이 있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교육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나 하시지만 물론 재능 있어요. 그러나 노력과 부단한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글쓰기 강좌들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주제를 가능한 앞에 써라. 문장은 짧게 써야 한다. 처음 쓴 글을 계속 퇴고해라. 단락간의 구성을 몇 단 구성으로 해라. 그런데 딱히 핵심이 없죠. 글이란 건 일단 써보지 않고는 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면서 쓰는 걸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 글을 오랫동안 많이 지도하면서 논술교실도 두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쓰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 잘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글을 쓸 기회를 주려고 백일장과 시화전을 하는 거예요. 대회를 하면서 우수작으로 인정을 받고 나면 아이들은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좀 자신감을 가지며 변화되는 걸 종종 봅니다. 자기 정체성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나 글 좀 쓰는 애야 하는 걸로 말입니다. 결국 부모와 교사는 좋은 정체성과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인 거죠. 요즘은 우수작 위주로 시화전을 하지 않고 그림까지 완성한 작은 시화들을 노력한 작품들도 많이 전시합니다. 5년 전이었어요. 15학년도 1학년을 지도할 때인데요. 가을이 되면서 한쪽 눈이 붉게 충혈돼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도 아주 생소한 공막염이라고 하면서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보름 동안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원인도 없고 재발도 잦다고 했는데 그래도 평소처럼 교실 밖 복도에서는 들어간다 하는 신호처럼 노래도 흥얼거리고 힘내어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화전 작품을 심사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시화에 저를 그렸어요. 기억에 남는 건 남학생 2명이 제 노랫가락을 음표로 그렸어요. 한 학생은 그 운율감이 잘 살고 내용도 밝고 유쾌하게 저를 그려서 교무실에 스승님들과 함께 막 웃었어요. 그런데 한 남학생인 P군은 제 눈병을 시의 글감으로 쓴 거예요. 운율감은 좀 부족했고 또 맞지 않는 내용의 시어도 있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바라보는 진심,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두 소년의 시를 여기에 보이지만 잠시 읽어드릴게요. 국어 시간 1학년 6반 지겨운 수업 시간. 이번에 무슨 시간이냐? 국어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된다. 노래를 부르며 오는 그녀. 그녀의 노래가 복도를 가득 메운다. 한바탕 웃음을 주시며 유쾌하게 나가시는 그분. 국어 시간이 되면 그분이 기다려진다. 눈병은 조금 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것. 그녀의 눈을 점점 빨개지게 만드네. 과유불급이라 하였던가. 그녀는 결국 그것에 지고 말았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하는 법.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네. 그녀의 노랫소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가득 에워준다. 그녀는 언제나 아파도 씩씩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온다. 그녀의 희생정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녀는 열심히 하네. 그녀는 아플수록 힘들수록 더 활기찬 모습이다. 그녀의 희생정신은 아마도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녀는 겉으로는 대담하지만 속으로는 아파할지도 모른다. 그녀를 괴롭히는 이것, 눈병아, 저리 가! 피구는 세심한 관찰 끝에 눈병의 아픔을 보았고 제 속마음까지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표현력 하면 대단한 걸 생각하지만 일단 진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글감인 교사의 눈병이 보이고 홍길동전을 목소리 크게 가르치면서도 그 걱정이 담긴 제 속마음을 보았던 거죠. 걱정은 하면서도 시험 진도가 중요한 그 마음까지 알아차린 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진심 어린 관찰력인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한 젊은 작가가 있는데 그 어린 작가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글쓰기로 잘 헤쳐나온 탓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가 말하길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부지런히 접속하라. 이 말이 뭐예요? 자신과 주변, 세상을 놓치지 말고 관찰하라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말고 언제나 부지런히 아주 세심하게 그러면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것을 관찰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유심히 관찰해야 생각과 느낌이 우러나고 건성어로 무심히 지나치면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표현력은 글쓰기 기법이 아니라 이렇게 감염된 빨간 눈을 가지고 씩씩하게 수업하는 교사를 관찰한 생각과 느낌. 그 진심은 시적인 리듬감은 좀 부족해도 마지막에 눈병아 가라 이렇게 회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졌어요. 흔히 비유, 상징 이런 표현력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신과 주변의 세상을 마음으로 관찰하는, 바라보는,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훈련이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피구는 키도 마음도 기대만큼 잘 커서 졸업했어요. 올해 대학에 진학하면 소식을 줄 거라 믿어요. 그렇게 이후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접속해서 부지런히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생각과 느낌이 깊어지며 잘 성장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글을 쓰는 표현력은 세상을 볼 때 참된 마음을 지니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고 보면서 깨달은 것.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는 좋은 글이 됩니다. 멋지고 폼나는 글이 아닌 거예요. 글쓰기는 마음을 담아 세상을 보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야 남이 못 보는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흔히 통찰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 인사이트가 있어 이러잖아요.
안까지 본다는 거죠. 남이 못 보는 저 안까지, 저 깊은 곳까지 보는 관찰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놓치지 말고 느끼고 생각하면 표현력이 안에서 익어가는 이치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해 두 학생의 시 속에서 국어교사로서, 눈병 걸린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글감이 되고 비춰진 저를 알게 되었던 터라 작품 앞에서 퇴근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요. 글쓰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법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마음을 담아 유심히 바라보는 것, 그 진심이 기본임을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